흉선종은 전 종격동에서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가진 종양으로 재발과 전이를 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외과 의사가 판단하여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완전 절제를 장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에게도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조장호입니다. 오늘은 흉선종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모신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호흡기내과 정치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병원 호흡기내과의 정치영입니다. 다음은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전재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재현입니다. 다음은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신영섭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신영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암종은 흉선종입니다. 사실 흉선종이라는 암은 진단을 받으신 환자나 보호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흉선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흉선종이란 무엇이고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또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흉선은 가슴 가운데에 있는 가슴뼈 뒤쪽, 종격동 앞쪽에 위치하는 면역기관으로 어릴 적에는 크지만 성인이 되면 점차 퇴화됩니다. 이 흉선의 상피세포에서 시작되는 암을 흉선상피종양이라고 하며 흉선종과 흉선암이 있습니다. 흉선종은 100만 명당 1.5례 정도로 드물지만 종격동 앞쪽에 발생하는 암 중에는 가장 흔한 암입니다. 흉선암은 훨씬 더 드물게 발생합니다. 흉선종은 일반적으로 40에서 70세에 발생하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 흉부 CT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들에서는 흉통, 기침 또는 호흡곤란을 나타냅니다. 흉선종 환자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흉선종 환자의 약 30에서 50%가 중증 근무력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질환인데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약해지거나 피로해지는 병으로 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는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시야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침을 흘린다든지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많이 들고 심목소리나 호흡곤란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선종은 국소적으로 흉막이나 폐로 퍼질 수 있지만 국소 림프절이나 흉곽 외로 퍼지는 경우는 드물고 흉선암보다는 훨씬 덜 침습적입니다. 흉선암 환자는 종종 전이가 나타납니다. 흉선종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90%입니다. 그러나 흉선암의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약 55%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흉선상피종양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첫째로 갑상선과 연결 없이 경계가 분명한 종격동 종괴를 보이고 둘째로 다른 종격동 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종양 표지자가 모두 음성이고 셋째로 주변의 림프절이 커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임상적 및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흉선종이 의심되고 수술적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수술적 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검사를 시행하면서 종양을 싸고 있는 피막을 침해하여 종양이 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소적으로 진행을 보여 수술적 절제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바늘 생검을 시도하여 진단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흉선종에 대해서 진단부터 예후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흉선종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술 치료입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연히 검사상에서 발견된 종격동에 있는 종괴로 수술하시고 진단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흉선종 수술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효과와 합병증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재영 교수님께 설명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흉선종은 전 종격동에서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가진 종양으로 재발과 전이를 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흉선종의 치료의 근간은 수술적 절제입니다. 영상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고 수술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술 후에 필요하다면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술이든 환자라면 부작용이나 얼마나 위험한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흉선종 수술은 종격동에 있는 큰 혈관들을 침범하지 않는 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흉선이 실제 면역학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흉선을 제거해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수술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흉선종이 발견 당시에 진행이 많이 되었다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 또는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면역 치료 등을 통해서 크기를 줄이고 완전 절제 가능성을 높인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흉선종의 수술 치료 원칙은 흉선종을 포함하여 주변 흉선 조직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치료 원칙입니다. 흉선종에서부터 종양이 침범하지 않는 어느 정도 안전 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흉선종을 둘러싸고 있는 흉선을 절제하게 됩니다. 만약 흉선종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나 폐, 혈관 등을 침범한 경우는 이런 심장막이나 폐, 혈관을 같이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고전적으로 가슴 앞에 흉골을 세로로 절개하는 정중 흉골 절개술 아니면 옆구리의 갈비뼈 사이를 열고 수술하는 개흉술 등을 통한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1, 2cm 정도 구멍을 내고 시행하는 흉곽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채소 침습 방법도 있습니다. 흉곽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도 정중앙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옆구리로 들어가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개흉술이나 정중 흉골 절개술은 종양의 크기가 크고 주변의 장기로의 침범, 특히 큰 혈관으로부터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크지만 가장 안전하고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곽경이나 로봇 수술은 작은 구멍을 내서 그 부위로 흉곽경 도구나 로봇 도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절개 부분이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미용적인 장점이 있지만 큰 혈관이 손상되는 출혈 등의 상황에서 잘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 주변 장기로의 침범 정도에 따라 초기 병변일 경우에는 주로 채소 침습 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양이 진행하여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특히 큰 혈관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개흉술이나 정중 흉골 절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외과 의사가 판단하여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완전 절제를 장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에게도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다시 흉선종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또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흉선종은 다른 암종과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흉곽 내에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종양들은 원격 전이나 림프절 전이가 주로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흉선종을 치료한 이후에 다시 흉곽 내에 재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흉곽 내에 재발하더라도 다른 암종에 비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재발이 국소 재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소 재발인 경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을 앞두신 환자 보호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흉선종 치료의 근간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수술적 절제인 만큼 수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치료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방사선종양학과 신영석 교수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흉선종 중에서 어떤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시는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흉선종에서 수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흉선종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수술 후에 결정이 되고 수술 과정에서 모든 암 병변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병리 검사를 확인했을 때 조직의 모양이 어떠한지,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권유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흉선종이 캡슐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캡슐을 뚫고 나온 침범 소견이 있는 경우 흉선종 타입 B2, B3나 흉선 암종과 같이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덜 흔한 경우이지만 환자분이 수술을 받을 수 없을 때 전신 상태가 수술을 견디기 어렵거나 질병이 조금 더 진행한 경우 수술 없이 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이나 부작용,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흉선종에서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이 치료 방법은 말 그대로 다양한 방향에서 방사선을 주면서 각각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부분에만 더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줄 수 있는 정교한 치료 방법입니다. 흉선종의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흉선종을 떼어낸 부분에만 치료하고 식도나 다른 방사선에 민감한 장기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폐가 아주 일부분 방사선을 받게 되지만 전체 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후 숨이 찬다든지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치료 후 CT를 찍으면 폐에 조그만 흔적들이 보이는데 보통은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입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5주간 25번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 기간이 좀 긴 편인데요. 보통 치료 기간 내내 매주 한 번씩 환자분들을 뵈면 흉선종으로 치료하는 환자분들은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고 치료 기간은 길고 또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다 하면서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원 치료하고 일과 치료를 병행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흉선종의 경우에도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 그리고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좀 부작용 위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설명은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사선 치료 역시 설명해 주신 대로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교수님에게 반드시 설명을 잘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흉선종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흉선종 중에서 간혹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암의 경우에 있어서 항암 치료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흉선종의 항암 치료는 대부분 예전부터 사용하던 일반 항암제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고 최근 모든 고형암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면역 항암제는 흉선종에서 제한적으로 전이성 환자분들에게 사용해 볼 수 있겠으나 아직은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악성도가 높은 흉선암으로 진단이 되고 다발성으로 많은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항암 치료에도 사실은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흉선종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으로도 잘 지내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우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치료법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상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전재영 교수님께서 케이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케이스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인데요. 49세 남자 환자분으로 국소 진행한 흉선종이 의심되는 환자분이었습니다. 흉부 CT 검사에서 아주 크기가 큰 흉선종이 의심되는 병변이 상대 정맥 및 무명 정맥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소적으로 진행되어서 바로 수술적 절제술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흉선종임을 확인하고 다학제 진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되면 수술 전에 수술을 가능하게끔 하고자 먼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좀 줄이는 그런 목적의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항암제 병합요법을 사용을 해서 두세 번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와 병행을 함으로써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수술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어떨까요? 수술 범위를 줄이고 절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 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수술 관련 부작용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 케이스처럼 수술 후 완전 절제가 가능할지 흉부외과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시행했고 보시는 것 같이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종양의 크기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수술은 대혈관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중 흉골 절개술 하에 흉선, 그리고 상대 정맥, 무명 정맥, 그리고 침범한 폐 일부를 절제하였고 절제한 혈관은 인공혈관을 이용하여 재건하였습니다. 수술 후 병리 검사에서도 깨끗하게 절제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케이스는 국소 진행성 흉선종으로 진단이 돼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면 여러 교수님들이 좀 어려움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좀 어떠실까요? 네, 아무래도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이 조금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데요. 치료 효과가 있는 흉선종과 정상 조직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리가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보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고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는 면에 있어서 좀 국소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환자들의 예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흉선종의 치료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흉선종의 여러 가지 치료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각 병원의 전문가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폐암학회에서도 앞으로 흉선종 환자분들의 치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